진짜 우리 역사가 널리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유태양 9년 당나라에게 신라, 백제와 화평하기를 청하다. 기록을 좀 볼게요. 왜 이 기록하고 백제 번기 기록도 같이 봐야 되는 게, 고구려 번기 요 기록만 봐갖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해석이 잘 안 돼요. 자, 볼게요 일단. 자, 영유태양 9년 626년에 신라와 백제가 당에 사신을 보내 당 고조에게 말하기를 고구려가 길을 막아 사신이 입조할 수 없으며. 자, 당나라로 가는 길을 고구려가 막고 있다는 얘기는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자, 고구려가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도를 여러분들 보세요. 지도를 보면, 자, 제가 지도 그릴 때 당항성이라고 보이죠. 워낙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당항성, 여기 당항성. 여기 영토를 고구려 영토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분명히 고구려 영토. 근데 사실 이 지역은, 요 지역은 습지예요, 습지.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성이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요충지를 하나 점령을 하면 이 일대를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고구려가 여기 있는 땅의 요충지를 점령을 한 거죠. 자, 그런 요충지 중에 하나가 당항성이에요. 당항성을 점령하는 자가 누구다? 예, 당나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당항성은 누가 점령했다? 고구려가 이걸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백제도 넘어가기가 힘들고 당나라로, 신라도 넘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넘어는 갈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약간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가야 돼, 물길을. 그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당항성 주변을 지금 누가 점령을 했다? 그렇죠,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한 자주 침략합니다, 고구려가 라고 하였다. 그래서 당고조가 산기시랑, 주자사, 사람 이름이고요. 산기시랑은 벼슬 이름입니다. 를 보내, 어디로 보내? 고구려로 보낸 거죠. 부조를 지니고 가서, 그러니까 그 당고조에가 직접 보낸 신하다는 뜻이고, 화친하도록 타일렀다. 타일른 게 아니라 부탁을 한 거죠, 고구려한테. 당나라 지금 타일릴 입장이 아니야. 수나라가 그렇게 깨졌고 당나라가 지금 고구려하고 싸울 입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뭘 타일러? 백제하고 신라 좀 불쌍한 애들이니 고구려 태양이셔. 걔들하고도 저희 당나라하고 잘 지내듯이 걔들하고도 잘 지내면 안 될까요? 라고 청한 거야. 예. 타일른 게 아니라 사실 청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태양이 표를 보내. 사실 표를 보낸 게 아니라 그냥 편지를 하나 써서 준 거죠. 표는 위로 올린다는 뜻이 좀 있는데, 기록은 그렇게 돼 있지만 태양이 편지 한 장 써준 거예요. 아니 유감이다. 그래, 두 나라 신라하고 백제하고 내가 앞으로 화평하겠다. 화평하기를 허락하십시오 라고 청하다 뜻이 그 뜻이거든요. 화평하기를 좀 내가 요청하니 당고조 좀 네가 허락해라, 뭐 이런 뉘앙스인데, 사실은 그래, 내가 좀 그동안 좀 심한 것 같은데 두 나라 백제하고 신라하고 화평할게. 아니, 공격하는 사람이 무슨 요청을 하고 자주고 합니까? 그냥 내가 화평할게 이러면 되지.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글을 교묘하게 당을 올리다 보니까 글이 좀 이상해요. 근데 백제 번기 무왕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 번기 무왕 27년 8월이에요 이게 626년 8월이고 영유태양 9년 동식의 얘기입니다. 신라의 왕래성을 공격하다. 보면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한 얘기가 안 나와. 대륙에서는 고구려하고 신라가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지금 공격을, 백제가 주로 공격합니다. 백제가. 네, 백제는 고구려하고 화평했죠. 당나라도 화평하잖아.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백제 무왕 27년 가을 8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의 왕제에서, 한자로로 왕제입니다, 공격하여 성주, 성의 주인 동소를 붙잡아 죽였다. 백제가 아주 일방적으로 해서 신라를 도둑입니다. 백제 번기 무왕 28년 7월입니다. 다 1년 후죠. 그러니까 627년이 되는 거예요. 신라의 서부 병병 두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다. 자, 백제 무왕 28년 가을 7월에 무왕이 장군 사걸에게 명하여 신라의 서쪽 병병 두 성을 빼앗고 남녀 300여 명을 사로잡았다. 무왕은 신라가 침입해 빼앗은 땅을 되찾으려고, 예전에 신라한테 많이 땅을 뺏겼잖아요. 크게 군사를 일으켜 웅진으로 나아가, 자, 사비성에 있다가 웅진으로 나간 겁니다. 주둔하였다. 웅진에서 바로 신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라왕 진평이 이를 듣고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위급함을 고하였다. 무왕이 이를 듣고 그만두었다. 왜?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하게 되면 공격을 못해요. 당하고는 잘 지내야 돼. 지금 입장이 신라를 원수로만 해야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백제가 신라의 서쪽 국경이에요. 백제의 입장에서 동쪽인데 신라의 서쪽. 신라의 서쪽이라고 할 때는 뭘 기준으로 서쪽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도, 신라의 수도는 금성, 여기 이게 경주라고 해요. 금성이. 자, 그리고 월성일 수도 있죠. 금성하고 월성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임금이. 근데 금성이 원래 주 수도예요. 여기가 합이고 경주입니다. 이게 대천강연도에 경주라고 나옵니다. 자, 경주의 서쪽이겠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요 독산이라고 써있죠. 요 일대, 금성하고 여기를 공격했다는 얘기죠. 여기를.
금성의 서쪽, 신라의 서쪽 나오죠. 네. 정확하게 나옵니다. 대륙에 있는 이 지명들 보고 해석을 하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돼요. 거기다가 백제 뒤편에 당나라가 있으니 백제는 당나라가 만약에 혹시 신라하고 편먹으면 안 되니까 당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제 무왕 27년, 28년 기록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지금 평화적으로 지내려고 영유태양이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영유태양 11년입니다. 11년 9월 당의 봉욕도를 보내다. 628년 9월 그 유명한 봉욕도 사건이 이게 봉욕도. 자, 보겠습니다. 기록 삼국사기 기록. 영유태양 11년 628년 가을 9월에 사신을 보내 당에 가서 당 태종이 돌궐에 힐리칸이죠를 생포한 것을 축하하고, 당나라 서쪽에서 계속 돌궐족이나 이런 부족이 침략해가지고 그래서 당나라가 계속 서쪽에 있는 적들을 상대하느라고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력도 안 되고. 마치 그 당이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를 봐준 것처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 정서를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아울러 봉욕도를 바쳤다. 기록은 간단해. 봉욕도를 보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봉욕도를 어떻게 해석하냐? 자, 이 봉욕도. 자, 봉욕도라는 뜻 자체가 봉욕도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냐. 봉욕도라는 이 단어만 딱 여기 한번 나와. 기록에. 그러면 봉은 봉토하다. 제후에게 땅을 줄 때 그 봉자예요. 봉. 지경역 땅을 얘기해. 어떤 지역. 그러니까 봉토한 제후의 지역을 그린 지도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고구려의 태양과 제후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그린 고구려 국토 지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유태양이 봉욕도를 당나라에게 보낸 의미입니다. 첫째, 돌궐을 물리친 당태종을 축하합니다. 첫째는. 자, 두 번째는 고구려는 당과 전쟁할 뜻이 없어요. 사실은 당나라가 계속 서쪽에 있는 애들하고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태야. 그렇잖아요. 지금 서쪽에 있는 애들하고 싸우느라고. 그런데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평화를 요청한다?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해. 어쨌든 뭐 전쟁할 뜻이 없어. 그쪽하고 계속 싸워. 내가 너 밀어줄게. 그러니까 고구려가 당을 지원하는 꼴이지 부탁, 평화를, 화친을 구걸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전쟁할 뜻이 없다. 자, 당과 전쟁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기에 봉욕도를 보냈다. 그러면 영유태양이 주화파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한 행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해요. 근데 차마 이거는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적지는 못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하듯이 하는데, 그럼 이 봉욕도, 자, 봉욕도를 이용원 박사의 찐삼국사는 어떻게 해석할까? 봉욕도. 이 봉욕도는 고구려가 당을 제후로 임명한 거예요. 제후로 임명. 네, 제후로 임명하고 니네 당나라의 영토, 당을 제후로 임명한 봉토로 임명한 그 지역의 지도를 보낸, 이만큼 니네 땅이야.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고구려 땅이면 이쪽이 당나라 땅이야. 고구려에 대한 건 자세히 안 그리고 당나라 땅이라고 이렇게 그린 지도를 당에 보내준 거죠. 그러면 누가 태양이야? 고구려가 태양이고 당이 제후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봉욕도를 바쳤다고 그러는데 이 봉욕도가 누구의 지도인지를 몰라. 이 봉욕도가, 만약에 이 봉욕도가 당나라의 영토를 표시한 봉욕도라면 당이 고구려의 제후국인 거고요. 반대로 고구려 지역의 영토를 표시한 지도라면 당이 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전후 사정으로 봐서는 포로 교환해달라 요청한 것도 당이고, 그리고 고구려가 뭐든 배우겠다면 무조건 굽실거리는 것도 당이고, 그러면 고구려가 위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봐야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영유태양이 주화파임을 감안하면 고구려하고 당나라 땅의 경계가 이렇다라는, 저라면 절충안으로서 고구려의 땅과 당나라의 경계가 이렇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쪽 지역의 대략적인 영토를 그려서 보낸 걸로 해석을 합니다. 네, 이건 절충적인 거예요. 확정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봉욕도는 아직 연구할 분야고 의문이 좀 남아있구나, 해석상.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게 아주 진짜 하이라이트 이겁니다. 이거. 이게 대단한 기록인데, 이건 12년 8월 신라 김유신이 낭비성을 격파하다. 629년 8월입니다. 자, 영유태양 12년 가을 8월에 신라 장군 김유신이 와서 동쪽 변경, 자, 동쪽이라는 거에 포인트 두고요, 침범하고 낭비성을 격파했다. 기존에 만주 반도사관에서 보자고요. 자, 만주 반도사관에서
이게 고구려죠. 자, 그리고 백제죠. 여기 신라야. 좀 더 넓을 수도 있고 조금. 자,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의 동쪽 영토는 어디겠어요? 동쪽 변경이요. 여기는 바다야, 바다. 바다입니다. 근데 신라가 고구려 동쪽 변경을 침범해 왔대. 이상하잖아요. 해석이 안 돼, 해석이. 그러면 지금 대륙사관에서 주장하는, 자, 이게 고구려고, 자, 뭐 이렇게 백제가 있고, 이게 고구려고, 이게 신라, 자, 이게 동신라 있으면, 자, 고구려의 동쪽 경계가 어딥니까? 나오죠. 고구려의 동쪽 경계. 신라가 일로 쳐들어온 거네. 삼국사기 기록하고 지도가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일치해. 자, 우리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영토 보이죠? 고구려입니다. 이 고구려 땅이고. 자, 그러면 동쪽 경계, 남쪽 경계는 백제하고 지금 경계가 있고, 서쪽은 당하고 경계가 되고, 동쪽은 신라하고 경계잖아요. 그러니 신라가 동쪽 경계로 쳐들어온 거야, 지금. 신라가 이 지역, 고구려 동쪽 지역을 공격한 걸로 표시한 겁니다. 신라 영토가 반도에도 있고 대륙에도 있어야만 지금의 역사 기록이 해석이 돼요. 그러면 교차 검증하자고요. 신라 본기에는 어떻게 돼 있나? 자, 신라 본기 진평왕 51년 8월, 629년 8월입니다. 똑같아. 고구려의 낭비성을 침공하다. 자, 보자고요. 51년, 진평왕 51년입니다. 629년 가을 8월에 왕이, 진평왕이 대장군 용춘, 용춘이 누구냐 하면 김용춘입니다. 바로 춘추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김춘추의 아버지. 용춘과 서현, 김서현입니다. 이게 김유신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김유신하고 김춘추가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게 그 아버지 때부터 전쟁터 같이 다니는 귀족들이에요. 자, 그 둘은 그 이전부터 아버지 때, 김유신과 김춘추는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막역한 사이입니다. 왜?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이에 둘이. 자, 그리고 부장군으로, 장군 밑에 있는 부하장군으로 유신을 같이 보낸 거예요. 보내서 고구려의 낭비성을 침공하였다. 이게 고구려의 동쪽 변경을 침공한 거예요. 자, 고구려인이 정에서 나와 진을 펼쳤는데 군세가 매우 왕성하였다. 우리 군사 신라죠. 이를 바로 두려워서 별로 싸울 마음이 사라졌다. 그랬더니 유신이 나와서 일장 훈계를 합니다. 내가 듣건데 옷깃을 잡고 흔들면 이게 가죽옷이에요. 갓옷이 바로 쫙 펴지고, 별이를 끌어당기면 그물이 펼쳐진다. 쫙쫙 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별이야 옷깃이 되어 내가 선봉에 서겠다는 얘기죠. 되겠다. 야, 니들이 날 따라와라. 공격하는데 귀족인 왕족이죠. 왕족인데 가야계 왕족이죠. 김유신이 부장이 대장군인 용춘과 서현은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선봉으로 나가 싸우진 못합니다. 선봉장 젊은 유신이 일장 훈시를 하고, 그 다음 기록을요 보겠습니다. 이에 말에 올라타 검을 빼들고, 유신이 지금 검을 빼들고 적진을 향하여 곧바로 나아갔다. 적진에 3번 들어갔다 3번 나왔는데 매번 들어갈 때마다 적장의 목을 베거나 깃발을 뽑았다. 군사들이 승기를 타서 북을 치며 진격하여 5천여 명을 목을 베어 죽이니 그 성이 이에 항복하였다. 어마어마한 전공입니다. 자, 보면 고구려 동쪽 변경에 유신이 쳐들어가서, 물론 그 부친들이 대장군이죠. 이겼어요. 그러면 국경이 늘어납니다. 어디까지? 여기 산맥 있죠. 보통 산맥을 사이로 경계가 돼요. 자, 보자고요. 그럼 이용훈 박사의 찐삼국사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자주색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고구려 동쪽 변경은 만주와 한반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따라서 낭비성에서의 승리를 통해 신라는 한반도에서 지금의 압록강 위쪽으로 영토를 더 넓히게 됩니다. 압록강을 넘어가죠. 압록강이 국경이 되진 않습니다. 압록강은 겨울에는 얼어버리고 같은 평지예요. 그냥 배 타고 넘어가면 평지라 그냥 이겨낸다고. 그러면 보통 경계는 큰 강 또는 산맥이 경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후 신라가 동쪽에서 침입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누가? 고구려 입장에선 신라가 계속 공격해 올 거 아니에요. 이걸 방어를 해야 돼. 방어하기 위해 고구려의 수도, 지금 장안성이죠. 지금의 북경 아래쪽입니다. 고구려 수도 북동쪽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유여성에서부터 해 있는 곳까지 쭉 내려오는, 여기다 천리장성을 씁니다. 그러면 천리장성이 국경이냐? 그건 아니고, 천리장성은 전쟁할 때의 마지노선이고, 국경은 어디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경은 이 산맥이 되는 거예요. 이 산맥이 되는 겁니다. 해주는 아주 요충지죠. 이 바다 쪽이나 이 평지로 공격할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를 무조건 막아야 돼, 해를. 그러면 위쪽으로도 넘어올 수 있으니, 위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군사가. 시간을 두고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부여성부터 여기 해까지 방어선을 만든 게, 이게 뭐다? 그 유명한 고구려의 천리장성이에요.
근데 이 고구려의 천리장성을 고구려가 여기 있다 해서 여기로 두니 마치 당나라하고 고구려가 척진 걸로 보이잖아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고구려하고 당나라는, 자, 반도사간의 걸로 보자고요. 반도사간으로. 만주가. 반도사간으로, 자, 천리장성이 여기 있어. 이게 국경이라면, 여기가 고구려고 여기가 당이래. 아니, 이렇게 지금 사이가 이렇게 좋은데 왜 여기다가 부여성에서부터 해까지 천리장성을 쌓겠어요? 당나라하고 좀 사이가 좋은데. 당나라 대비가 아니죠. 고구려의 동쪽 경계가 무너졌고, 그 동쪽에서 쳐들어올 신라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경을 쌓은 거죠. 그러면 훗날 만주 원료고를 쓴 청나라 있죠. 청나라가 사실 신라의 후예라고 그러거든요. 훗날 신라는 점점 넓혀서 여기까지 국경이 되거든요. 여기 살고 있는 게 만주족들이에요. 만주족이라기보다는 여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진족이 여기 살고 있다고요. 신라의 국경이 여기까지 확장돼서 있었기 때문에 계림이라는 지명이 여기 만주에 나옵니다. 여진인들이 자기들이 신라의 후예라고 하는 게 여기가 신라의 땅이었으니까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면 발해 땅도 이렇게 되겠네요. 박사님, 아유 빙고, 발해가 여기야. 여기가 발해가 아니라고. 여기가 발해야. 우와 하고 놀라셔야 돼. 뭘 놀라? 와, 신라의 영토가 드디어 만주 쪽으로 갔네요. 그리고 고구려는 장성을 쌓는구나.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신라 김유신, 난기성을 격파하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김유신을 광개토태양에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젊어서부터 무력이 대단했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백제도 멸망시켰죠. 고구려도 멸망시켰죠. 당나라도 복속합니다. 당나라도 깨져요. 자, 이 당대의 신라 땅이야, 이게 다. 그 옛날 북광산, 광개토건, 평안, 호태양이 만들었던 땅을 다 점령하신 거라고. 외열도까지 다 점령한 거예요. 외열도까지. 어마어마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일 신라의 땅이, 우와. 자, 신라 감이 옵니까? 왜 나침판이야? 신라 할 때 나짜죠. 가는 기억이 안 나. 신라의 침반이네. 해양술이 무지하게 발달한, 전 세계로 무역하러 가는 그 신라예요. 그 신라 사람들이 항해할 때 쓰는 나침반, 신라의 침반. 알면서도 국사학자들이 아무도 해석을 안 해. 그러네, 나침반이네. 그 나자가 누구 나자? 신라의 나자잖아. 그렇게 나제 동맹 좋아하는 애들이 이 나자를 해석을 안 해.